에서 좀 언급할 겁니다. 비선형은 별도로 또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옵티말 배우면 이게 제어구나 좀 알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표지라든지 뉴럴 네트워크 지능 시스템을 배우게 되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옵티말이라는 과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략 알겠죠? 제어 관점에서 최적화하고는 다릅니다. 최적화는 수학과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최적화 알고리즘을 찾을까? 이건데 저희는 최적화 알고리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시스템을 다룬다. 자, 옵티마이제이션에 어떤 기법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이란 것은 minimize the cost of production. 그러니까 cost production을 하는데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 알고리즘을 찾는 겁니다. 또는 어떤 efficiency를 maximize 하는 그런 걸 문제를 푸는 건데, 알고리즘으로는 이터러티브하게 주로 풀죠. 어떤 최적화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찾는 이런 과정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게 이제 디터미니스틱이고 스토캐스틱이 있습니다. 디터미니스틱은 확률 문제가 아니라 디터미니스틱 그 결정적인 어떤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분방정식 풀어서 이제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은 여기 이제 확률 문제죠. 칼만 필터나 이런 것들에 이제 스토캐스틱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는 크게 이렇게 되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먼저 변수를 찾습니다. 앞에서도 내가 이제 스테이트 변수가 뭐가 필요한지 얘기했죠. 어떤 문제에서 내가 어떤 변수를 가지고 다룰 건지. 그 다음에 그 변수가 가지는 제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로봇을 다룬다 그러면 모바일 로봇에 내가 앞으로 가는 속도, 그 다음 회전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서 다닌다면 위치에 대한 제한 조건, 그 다음 모터가 돌아가는데 어떤 회전에 대한 제한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를 하는 게 뭔지 정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가는 게 목표인지, 가장 빠르게 가는 게 목표인지, 그런 걸 목표 함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의 바운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목표를 최소화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그걸 적용을 하면 됩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어떤 게 좋은지 갖다 쓰면 됩니다, 그냥. 자, 우리도 나중에 이제 갖다 쓸 건데 왜 그걸 써야 되는지 알아야 쓸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못 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최적화 문제를 풉니다. 자, 먼저 변수 선정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적절한 변수인가 정하는 게 실제적인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수 정할 때는. 또는 이제 수학적 모델이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모델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파라메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우리가 할 때 여기서 마이너스 1이지만 예를 들면 이게 마이너스 10세타 이렇게 된다면 이게 파라메터죠. 얘가 결국은 얘 이제 움직이는 특성들을 반영을 합니다. 시스템의 파라메터가. 1보다는 10이 더 빨리 이제 수렴하게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디자인 파라메터가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부등식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어떤 셋 안에 있기 때문에 뭐보다 작다, 또는 제어를 한다 그러면 속도가 뭐 얼마보다 작다 해서 이런 부등식 형태로 많이 표현이 되고, 또는 이제 이퀄리티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값은 이퀄리티 형태로도 제한 조건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푸는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x라는 변수가 있고 이 변수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정해집니다. 내가 최소화하는 것. 그럼 이걸 최소화하는데, 자, 제한 조건이 있다 했죠. x가 가지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과 그 다음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포함하는 이런 형태로 일반화시켜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푸는 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데 최초로는 이제 어쨌든 각 포인트별로 찾습니다. 내가 어떤 점을 찍어가지고 내가 만족하는지,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 값이 이제 현재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다른 점을 찍어봐요. 그러면 또 어떤 값이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쭉 서칭을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일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자, 나오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했는 게 이제 calculus variation, 또는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자, 이런 것들 방법이고, 또 리니어 프로그래밍, 또 이제 뭐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뭐 이런 프로그래밍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GitHub으로 여러분 찾아보면 뭐 다운로드해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말고 뭐 게임 시어리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한 걸 방법을 했을 때 마코브 프로세스, 그런 것들도 있고, 시뮬테니어스 어닐리팅 뭐 이런 다양한 스토캐스틱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학적인 방법, 자, 그런 것들도 사용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룰 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두 가지 집중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 쿼드래틱 프로그래밍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 왔던 거는 처음에 이제 뉴턴에 의해서 이제 고안이 되기 시작한 거죠. 즉 이제 미분이 나오면서 이런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이라는 그런 방법을 쓴 건 이제 라그랑제라는 수학자에서부터 고안돼서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 문제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풀까, 그런 거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시라는 사람에서 어떻게 이제 빨리 찾아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안이 되기 시작했고, 자, 오일러 마찬가지 펑션의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고 미분을 고안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을 결국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려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은 이제 단치츠라는 사람이 이제 고안해서 지금 그걸 응용해서 지금 최근에까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미국 사람 벨만, 여기서 옵티멀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옵티멀 프린시플이 뭔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벨만 이퀘이션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게 쓰는 게 이제 KKT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KKT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앞자를 따서 만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쿤이라는 사람이 옵티멀 솔루션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KKT의 T에 해당되는 투커, 이 사람이 이제 옵티멀 프로그래밍에 대한 조건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영화 있죠. 그 게임 시어리로 노벨상 탄 사람의 스승입니다. 이 투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폰 노이만 게임 시어리를 제안해서 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최근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푸는 툴들을 하고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쓰기만 쓰면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할 사람들 아닌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원리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옵티멀 컨트롤 이론에 대한 고전입니다. 이게 고전에 해당돼. 이게 언제 제가 이 책이 거의 이제 요 출판 당시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지도 교수님한테 배워받은 건데 퇴임하셨는데 이분 이게 출판이 78년인가 77년 그래 됐어요. 그러면 냄새 맡으면 알겠죠. 곰팡이 냄새 납니다. 몇 년 됐나요? 그러면 78년 9년 되면 최소 한 40년은 넘었죠. 예, 50년 가까이 돼갑니다. 반백년 정도 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고, 이 안에 보면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물론 현재는 솔루션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기까지에 만약에 다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좀 배우면 좋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려면 자동제어 좀 이해를 하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걸 보는 게 좋고, 옵티멀 컨트롤의 다른 교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선형 대수에 쉽게 푸는 선형 매트릭스 이니퀄리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봐도 모릅니다. 읽어봐도.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매트랩에도 옵티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하나 기동할 내용은 옵티멀 컨트롤에 대한 오늘 소개를 하고, 모델과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선형 시스템 3월 정도는 이렇게 선형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다이나믹스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원래는 옵티멀 바로 이 책을 들어갈 라인인데 여러분들 해봐야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한 2, 3주 정도 쭉 할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옵티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이론적으로 캘큘레이션 베리에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솔루션을 찾아봅니다. 실제. 그래서 하면은 이제 중간고사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선형 시스템에 적용하는 리니어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컨트롤의 LQR이랍니다. 그 다음에 필터에 적용하는 칼만 필터는 뭔지.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로 주제를 내서 문제 푸는, 그렇게 해서 맞게.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치고 기말은 텀 프로젝트로 할 거다. 됐나요? 예. 혼자, 각자. 예, 예. 뭐, 팀 별로 의미 없습니다. 팀 나눠봐요. 혼자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성을 보면, 이제, 앞에, 앞부분에 시스템에 대한 다이나믹스 모델,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하면 스테이트 피드백에서 제어하는 게 뭔지, 좀, 옵저버 디자인까지 여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되는 옵티마이제이션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지, 그리고 여기 있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봐야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두 번 시험 파이널은 결국은 텀 프로젝트고, 홈워크는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숙제를 낼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출석해서 성적이 나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트랩을 또는 파이썬 써도 됩니다. 파이썬 써도 툴 충분히 깔리고 설치해서 나중에 다 뭐 한 번씩 다 써봤을 겁니다. 전공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준비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쭉 했고 10분 쉬었다가 오늘 마친 게 아닙니다. 한 시간만 좀 더